안녕하세요. 2016 학년도 대수능 수학 A형 해설 강의. 저는 여러분과 함께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온 친절한 하영쌤입니다. 시험 자체가 작년 수능을 생각하고 문제를 접근했었더라면 다소 어려웠을 겁니다. 그거는 제가 확실하게 얘기해 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절대 좌절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선생님 이미 결과가 나왔는데 어떻게 좌절을 하지 말란 얘기입니까? 우리는 수학을 배운 사람입니다. 확률 통계를 배운 사람이죠. 표준 점수가 더 중요합니다. 원점수 결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대학 입학은 표준 점수로 하는 거니까 여러분 표준 점수 나올 때까지는 절대로 모르는 일입니다. 수학이 어려웠기 때문에 표준 점수는 오히려 잘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발 이 시험 자체가 원점수로 대학 입학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표준 점수를 잘 분석해서 입시 잘 마무리하실 수 있다라는 거 요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수능 이 분석은요 선생님이 간단하게 해드릴 예정인데요. 우선은 수학 원과 미적분과 통계 기본 해서 딱 반반 15문항씩 출제가 되었고 단원별로 고르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난이도가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작년 수능보다는 아마도 조금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9월 모의평가에서 이번에 대수능 이번 2016 수능에 조금 나올 법한 문항들이 미리 한번 선보여졌기 때문에 그 문항을 봤던 학생이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이 문항이 이렇게 어렵게 나올 수도 있는데 라고 생각했다면 그 문항 정도는 조금은 더 수월하게 맞출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예측은 해봅니다. 2015학년도 수능에서는요, 그 무한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는 도형을 이용한 문제 또는 수열의 일반항 찾는 빈칸 추론 문제 이런 것들이 등장하지 않았지만 올해 수능에서는 다시 등장했고 그 문항들이 공통문항으로 다시 출연했다라는 거 요거는 조금 다시 눈여겨볼 만한 얘기였고요. 사실 난이도 이런 것을 떠나서 연계율은 70% 21문항 모두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연계 분석표는 EBS에 가면은 다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따로 선생님이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 겁니다. 공통문항부터 한번 살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통문항에서는요, 선생님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무한등비급수 도형의 활용문항이 출제가 되었고요. 자, 이렇게 우리 그림이 몇 배씩, 2배씩 늘어나는 넓이 구하는 문제가 출제되었고요. 이거는 이제 지수로그 에서 실생활 활용 문제인데 조금은 난이도가 있게 출제되었지만 A형, B형 모두 공통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는데요. 결국은 지수 방정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했었어야 된다는 거. 18번에서 행렬 합답형 문항 공통문항으로 출제가 되었고요. 꽤 까다로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것들보다는 좀 더 까다로워서 시간이 많이 걸렸지 않았을까라는. 그러니까 잘 접근했으면 빠르게 끝났는데요. 우왕좌왕하다가는 다른 데로 가는 그런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18번째 합답형 문항도 공통문항이었다는 거, 그리고 빈칸 추론 문항, 일반항을 추론하는 빈칸 추론 문항도 공통문항이었습니다. 고난도 문항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21번 문항 힘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선생님이 항상 얘기했지만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찾는 문제다 라고 하고 접근했으면 문제가 조금은 수월했을 것 같습니다. 28번째 문항도 쉽지 않았죠. 접선의 방정식에 대한 문항은 보통 4점짜리 문항으로 자주 출제가 되는데 그냥 접선의 방정식을 구하지 않고 미분 계수도 잘 알아야 되고 함수의 극한의 성질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뭔가 gx와 fx의 관계 까지 다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문항이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연계 문항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개념들을 모두 연계했기 때문에 여러분 개념을 제대로 공부한 학생이라면 그래도 접근이 가능했을 것 같고요. 30번 문항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지표와 가수 문제가 나올 것이라는 생각은 좀 했었지만 부등식의 영역까지 물어보는 그런 문항이 최근에 그렇게 출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마도 조금은 힘들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유형 문제예요. 수열의 극한에서 이제 활용 문제들이 보통 신유형 문항으로 많이 출제되는데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과의 관계를 이용해서 an을 구하고 극한값 구하는데 an이 그냥 바로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함수의 수열의 극한의 대소관계까지 알고 있어야지만 풀리는 그런 문항이었고요. 자, 중복조합에서 이 활용 문제인데요. 사실은 이거는 작년 수능에서도 이런 비슷한 문항이 나왔지만 이 조합과 그리고 중복조합을 모두 물어보는 문항으로 출제가 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원점 대칭과 Y축 대칭 함수를 이용한 이 20번 문항 역시도 꽤 고난도 문항이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원점 대칭과 Y축 대칭을 이용해서 정적분하는 것 정도는 뭐 편하게 할 수 있었지만 이걸 곱하고 다시 미분하고 다시 x 플러스 5를 곱하고 이런 과정에서 여러분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지만 이 함수가 원점 대칭인지 Y축 대칭인지 알 수 있고 그렇게 하고 원점 대칭인 함수의 특징까지 이용해야지만 해결이 가능한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 문제들이요. 사실은 지금 이 이슈가 된 문항만 제가 보여드렸죠. 나머지 문항은 그러면 어땠다라는 겁니까? 교육과정에 근거해서 나올 법한 개념을 물어보는 문항들이 출제가 되었었다라는 겁니다. 이 이슈가 되는 문항들, 이 고난도 문항들에 여러분이 조금은 당황하고 그래서 다른 문항에서도 혹시 실수가 없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런 걱정이 되지만 여러분 선생님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표준 점수가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표준 점수 잘 보고 입시 전략 잘 짜서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반드시 좋은 결과 있을 거니까요. 끝까지 제가 함께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해설 강의도 틀린 부분들 잘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